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12월 22일 토요경마 이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의 마지막 서울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 이 서울경마 마지막 주간에는 대박이 터져 왔었어요.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일단 편성 자체가 빡빡하고요. 중간중간에 초고액 배당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편성이 보여지고요. 작년 2017년 마지막 주간에서도 강민이 대박을 한번 때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영롱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그 S로드의 154배를 마지막 주간에 주력 승부로 아주 강배팅으로 조져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떤 놈이 그렇게 또 두둑하게 한 거를 챙겨줄 수 있을까? 강민이 이번 주 내내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서울경마 마지막 주간은 무조건 이기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둔 경주는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7, 9, 10 열어나, 7, 9, 10 열어나. 배당이 터지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7, 9, 10 열어나 승부경주. 그리고 5경주도 저배당 게임이 아니거든요. 5경주도 두둑한 배당으로, 좀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투어브라더, 10번마 신의 축복, 그리고 12번 대성하늘, 안쪽에 2번마 탄탄 위너,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이 6번마 투어브라더가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10월 20일 경주를 보면은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는데 무너졌단 말이죠. 착착 크게 무너졌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다시 경주거리를 1000m로 줄었다. 그래서 6번마 투어브라더가 배당판에 머리를 팔립니다. 다만 이 6번마 투어브라더는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주행 악벽이 있어요. 8월 25일 경주를 보면 급격하게 내측으로 기대면서 아예 개바닥을 쓸어버렸던 그 내용이 있어서 얼마나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10번마 신의 축복이라는 마필이 또 스피드가 느리지가 않죠.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하고 압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무너졌습니다만, 오히려 외선에서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는 작전도 나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6번, 10번이 일단 선두권에 나서는데 안정적인 전력은 안쪽에 2번마 탄탄 위너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26일 경주 주행심사에서 일부러 선행을 붙들고 내주고 쫓아갔죠. 스타트는 굉장히 빨랐는데 붙들고 일부러 내주고 쫓아가면서 모래를 맞아 보면서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였고, 11월 24일 데뷔전에서는 상대들이 워낙 셌습니다. 앞선이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서 그냥 쫓아가다 깨졌습니다만 주파 기록이나 또 경주 내용이나 구간 타임이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2번은 탄탄 위너를 좀 더 인기마 중에는 좀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이 얼마나 나와줄지가 관건인데, 일단은 2번마 탄탄 위너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에요. 현장 변수를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마 컬러드라는 마필과 3번마 원더풀 딕시, 그리고 외곽에 12번 천록, 또 7번 머니블루, 11번 PK 군주,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1번, 3번, 7번, 11번, 12번. 5두 마번을 잡아본다면 이렇게 한 5마리 정도가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들이 모두 몰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외곽이 12번마 천록은 데뷔전부터 묻지마 대가리
이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정말 상태 진짜 좋았고요. 현장 의지도 만땅이었기 때문에 첫녹을 데뷔전부터 노려가지고 10.4배를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간 겁니다.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선행마를 죽여놓고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였죠. 주행심사 때 11월 16일 날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안 맞았고 1번마 컬러즈드라고라는 마필도 11월 30일 날 외곽 선입을 풀어가면서 상당히 열역감이 있었어요. 주행심사 때. 근데 이것도 9월 7일 경기를 보면 그때 늦바라고 모래를 맞으니까 아주 깡바닥 개바닥을 쓸어버렸거든요. 이런 마필들도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3번은 원더풀 딕시도 마찬가지죠. 계속 외곽을 도는 이유가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 7번마 머니블루라는 마필도 주행심사와 또 데뷔전에서 계속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죠. 직전 경기는 좀 중후미권에서 이렇게 선두권 외곽까지 이렇게 약간 무빙성 전개를 풀어갔는데 모래를 맞지 않은 거예요. 1번 피케군주라는 마필도 11월 9일 경주를 보면은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상당한 열악감이 있었습니다만은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죠. 이렇게 좀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마필들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래서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경주 거리를 줄여서 나오는 3번마 원더풀 딕시가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9월 8일 경주도 외곽을 크게 돌았고 직전 경기도 12번 게이트에서 외곽만 돌다가 끝났는데 안쪽 게이트면은 조금 더 서둘러서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승기수도 김용군으로 이제 안장이 승부 안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 원더풀 딕시를 뭐 1번, 3번, 7번, 11번, 12번 뭐 이렇게 뭐 비슷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노림수를 둔다면은 3번 원더풀 딕시가 가장 좀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마리에 있습니다. 조금 전 2경주와 이번 3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신의 마필들의 편성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모래에 대한 적응력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3번마 스마일걸, 7번마 슬링스톤, 5번마 제너럴 로즈 뭐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로 팔립니다. 3번마 스마일걸이 안쪽 게이트 잘 뽑았어요. 그래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다만 모래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죠. 11월 16일 날은 외곽을 크게 돌았고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면서 널널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7번마 슬링스톤이 아마 이게 인기마로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마필은 직전에도 현장에서 이빠이 소스가 나왔던 마필입니다. 10월 20일 경주에서 최적 전개를 하고 깨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직전에 안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그냥 그냥 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를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말 타는 거 보니까 열심히 가더라고요. 가긴 갔는데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개원 마방에서 이번에도 최선 강공은 필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5번마 제너럴 로즈라는 마필이 주행 심사 때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어요. 마지막에 뭐 붙들고 들어가면서.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선행마 외곽을 바짝 붙여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래 검증 안 된 마필들이 배낭팔에 인기마로 팔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이번 3경주는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관심마가 한 3마리 정도, 고배당을 노릴 관심마가 3마리 정도 있어요. 일단 8번마 미스 선샤인이라는 마필이 12월 2일 데뷔전에서 큰 착차로 깨지긴 했어요. 근데 모래에 대한 적응력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더 뛸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10번마 블랙파티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12월 7일날 주행심사 주파 기록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도 외곽이라서 거의 안 팔릴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마필도 역시 주행심사에서 안쪽 펜스를 파고들면서 모래를 많이 맞고 쫓아가면서도 그 정도의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 10번 블랙파티 이런 마필들이 고배당이 가능한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들도 뭐 현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배당마라서는 8번마 미스 선샤인과 10번마 블랙파티 요 두 마리를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삼화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레이스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루카스와 2번마 흥깨비 그리고 8번마 다모넨젤, 액면상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죠. 일단 1번마 루카스가 게이트를 잘 뽑았고 직전 경주 자력 입상을 성공하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좋잖아요.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나쁘질 않고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2번마 흥깨비도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크게 들고 깨졌습니다만 9월 15일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널널하게 대가리 쳤거든요. 그래서 2번마 흥깨비는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다.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그렇게 봅니다. 8번마 다모넨젤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고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8번 다모넨젤은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그 정도 선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뭐 좀 지나치게 인기마로 팔린 상황은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11번마 머니포켓이 승군전이라도 이거는 또 봐야 될 마필입니다. 10월 13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 승부가 없었어요. 그냥 대충 가는 대로 대충 타면서도 뒤늦게 끝걸음을 남겼죠. 걸음을 뽀록을 내버렸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결승선에서 뻗어나가는 걸음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쭉쭉 뻗어나가는데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승군전이라도 동일거리 1300m는 이건 또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1번, 2번, 8번보다는 11번이 조금 좀 덜 팔리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배당 가치가 있습니다. 12번 라온미라클이라는 마필은 11월 4일날 그때 인기바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말입니다. 항상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좀 뒤늦게 끝걸음을 남기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 주로 상황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기마는 1번, 2번, 8번 이런 놈들이 인기마를 팔리는데 11번 머니포켓을 승군전이라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12번 라온미라클까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삼화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대혼전 난타전입니다.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안쪽 게이트 1번은 창성럭키가 선행을 노려볼 상황이라서 인기마로 팔릴 것이고요. 뭐 상승세 12번 업나이트 또 6번마 사토렐도 직전에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이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려요. 물론 가능성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녀석들이죠. 하지만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외에도 자력 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한 4-5마리가 더 보여요. 그래서 뭐 얼핏 보더라도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녀석들이 한 8마리 정도, 7-8마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터집니다. 터져요. 가는 말이 많으면 전개가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고배당이 터지기 때문에 누가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4번마 본 위너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미 전적은 30전을 뛴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에 꿈틀꿈틀 살아나는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고요. 부담 중량은 늘어나 있습니다만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요. 그래서 4번마 본인어 같은 마필이 여기서 좀 덜 팔리거든요. 직전에 입상을 해도 어쩌다 한번 들어왔겠지, 이리고 지금 전혀 안 팔릴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요것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4번마 본 위너는 강민이 노리는 축마에 붙여서 주력 막건으로 때릴 복병입니다. 뭐 4번 본 위너 외에도 지금 뭐 노릴 마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쉽게 인기만 안에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둑한 배당,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 맞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신의 마필들의 접전 편성입니다. 역시 축마 선정이 중요한 한 판이 되겠습니다. 8번마 청담진이가 데뷔전부터 고배당을 터뜨렸어요. 어부지리가 아니죠.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에 2착 싸움에서 상당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번마 청담진이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4번마 피닉스 울프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9월 7일 주행심사 때에 안쪽으로 기댔고 10월 13일 경주는 또 외곽으로 삐지는 똑바로 가지 못하는 주행 악벽을 보였죠. 11월 3일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설 찬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릴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직전에는 8번 게이트에서 자리 싸움이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딱 그렇게 깨졌어요. 계속 외곽을 두면서 외곽에서 삽질만 하다가 그렇게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차는 크지 않았고요. 오늘은 4번 게이트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8번마 청담진이와 다시 뛰는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청담진이에게 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8번마 청담진이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만 이번에는 8번마 피닉스 울프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전에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세게 읽어주지 않았지만은 오늘은 4번마 피닉스 울프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6번마 엉클오라는 마필은 혈통적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빠른 페이스에서 그냥 쫓아가다가 깨졌습니다만 오늘은 줄어든 1000m 경주거리는 분명 유리해진 조건이죠. 그래서 6번마 엉크로까지도 관심거두로 가져갑니다. 어떤 놈을 좀 더 세게 노리느냐 그게 포인트인데요. 4번마 피닉스 울프가 다시 뛰는 상황에서는 청담진이에게 지지 않을 전력이다.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하는 4번마 피닉스 울프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가 7번마 문학 아리아리와 5번마 이글스 그리프터 그리고 11번 아이베스 퀸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리 팔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기마 3마리 안에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7번마 문화가리아리는 최근 2번의 경기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건 뭐 이제는 뭐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10월 27일 경주는 선행을 하고 무너졌는데 뭐 1300이었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뭐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그냥 비비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7번 문화가리아리가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거 의문입니다. 7번 문화가리아리 여기서 강축 아니에요. 11번 IBS 퀸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10월 13일 경주에서 1300m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에도 앞선에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팔렸는데 국산마예요. 국산마.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편안하게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말이에요. 줄어든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지만은 기본 사이즈가 출중한 마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인기마로 팔린다.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5번마 이글스 그리프터가 뭐 기본 사이즈는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다만 출전 공백이 길어졌고 또 평골절 때문에 공백이 길어진 만큼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인기마 3마리가 한두 가지씩 다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노림수를 두고
역으로 인기마에 공략을 하더라도 노림수 충마를 놓고 때려야 되는 상황이죠. 6번마 와일드파이트 같은 마필은 좀 수상하잖아요.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경주가 1착 상금이 3,42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6경주는 4,275만원짜리잖아요. 근데 이 와일드파이트 같은 마필은 2세마기 때문에 6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번 경주를 나왔다. 그것만 좀 곰곰이 살펴보더라도 수상한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행신호 때 11월 30일 경주를 보면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았단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 와일드파이트가 이게 지금 덜 팔린 상황이라서 이런 마필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죠. 여기서는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배당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제대로 조져 먹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안쪽 게이트 1번마 우라칸이 아닐까 싶어요. 1번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고 또 승부기수 임경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죠. 1번마 우라칸이 센 말이다 이렇게 평가는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경마라는 것은 편성의 싸움이죠. 내가 센 말이 아니라도 더 약한 놈들을 만나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편성상 1번마 우라칸을 꺾을 수가 없어요. 1번마 우라칸은 데뷔 초부터 기대치가 상당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강민 요걸 또 바로 적중을 했고 데뷔 초 이게 2연타를 때렸을 때 연속 적중을 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요. 여름에 한번 이게 취소가 됐죠. 7월 22일 경기에서 취소가 되고 8월 18일 날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다시 조금씩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직전에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1번마 우라칸 꺾고 갈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후차권에 어떤 놈을 붙이느냐가 관건인데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리마가 몇 마리 있어요. 일단 9번마 룰 오브 썸이라는 마필이 직전 순군전에서도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공략했다가 아쉽게 3착에 머물렀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거죠. 이 룰 오브 썸이 못됐다기보다는 앞선에 가는 말들이 워낙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는데 계속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고 10번마 장산 제국이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직전 순군전에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일단 1번마 우라칸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꺾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후차권에서 배당마라손 9번마 룰오버성과 10번마 장산제국까지도 관심권에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인데요.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마 아마도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하게 꺾어버리고 들어갑니다. 경주거리가 1700m이기 때문에 초반 전개 상황이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죠. 10번마 해성여왕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전혀 안 팔려요. 최근 경기에서 계속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제대로 승부를 안 하고 있죠. 원래 이 해성여왕이라는 마필은 선행마입니다. 웬만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순발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올 봄에 3월달 경기에서 그때 인기 7위로 팔렸을 땐가 강민이 충마로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와서 한 20m 남겨놓고 덜미를 잡히면서 승부 막건이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행을 갈 생각 자체를 하질 않고 있어요. 6월 10일 경주를 보면 그때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간 것이지, 붙들고 있다가 그냥 선행을 간 것이지 선행을 나서려는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를 보면, 특히 직전 경주를 보면 거의 뭐 깡바닥에서 취입을 했습니다. 물론 1200이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복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단순 선행마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번 해성령 여기서는 뭐 동반 이상하면 999가 될 텐데 요것도 강민의 승부 막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구경주는요, 거품기 많은 인기말을 일단 접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그리고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까지도 이빠이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입양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돼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마필이 외곽의 12번마 실버울프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굵직굵직한 대상경주에서 연속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국제신문배 대상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예요. 다만 이 12번 실버울프는 암말입니다. 최근에 대상경주는 마령으로 펼쳐졌던 경주였기 때문에, 핸디캡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담 중량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55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졌었습니다만 오늘은 오랜만에 핸디캡 경주를 나오면서 58kg까지 늘어난 부담 중량, 그게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번 실버울프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조심할 이유가 있죠. 4번마 마이티싱은 참 기분이 좋아요. 직전 경주 11월 3일 직전 경주에서 묻지마 대가리, 이거는 뭐 안 빠진다,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메인 승부였죠. 딱 두 방 데일시나를 주력 승부로 83.6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데일시나는 그 다음 경주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또 바로 입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999 터뜨렸잖아요. 그 싱그러운 검 이기고 들어오면서 근데 그 대가리를 해마루가 쳐가지고 380배인가 하여튼 완전 999가 터졌던 그 레이스가 있었잖아요. 지지난주에. 그만큼 이 4번마 마이티싱이 떴던 11월 3일 그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덜 팔려요. 그래서 4번 마이티싱은 이거는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이유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번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확실하게 적중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두둑합니다.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판택이에요.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무조건 노리셔야 됩니다.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많습니다. 경주거리도 1200이기 때문에 앞선을 노려볼 마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 또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결국 선두권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 마필이 8번마 문학쓰나미가 아닐까 싶어요. 요 녀석은 데뷔전부터 9월 29일 데뷔전부터 대가리 세워놓고 10.7배를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고 또 10월 27일 날도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 농협중앙해장배 대상경주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꺾었어요. 근데 직전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8번 문학쓰나미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배당판의 깜빡이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근데 이 8번마 문학쓰나미는요, 모래에 대한 적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했던 것이고 10월 27일 날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맞지 않았잖아요. 근데 직전에는 꺾을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꺾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편하게 선두권 연계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죠. 배당팔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이걸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5번마 프린스 메모리라는 마필인데요. 기본 사이즈는 이편성에서 절대 밀릴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출전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게 53조에서 지금 마방을 옮겨온 마필 아닙니까? 이런 마필들은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아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5번마 프린스 메모리, 5번 프린스 메모리도 강민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전 거품기 있는 인기마들이 한 3마리 정도가 보여요. 그리고 1200이기 때문에 또 선두권이 빡빡하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될 복병마도 한 3마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저배당 아니에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먹겠습니다. 여기까지 12월 22일 토요일경마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